안녕하세요. 팔스앤스메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요즘 찍더에 비대칭을 개선하고 싶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정으로 비대칭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요. 안면 비대칭은 크게 원인이 얼굴 뼈가 원인인 경우, 아니면 근육이나 지방 같은 연조직이 원인인 경우, 혹은 치아나 치아 주위 치조골이 원인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보통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얼굴뼈가 원인인 경우는 외과적인 방법으로 얼굴뼈의 크기와 모양을 바꿔야 돼요. 간혹 마사지로 이 비대칭 뼈를 고친다, 뼈가 줄어든다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00년 마사지 해봤자 이미 자란 뼈가 줄어들진 않아요. 마사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림프 순환을 도와서 붓기를 빼주는 이 연조직 개선 효과예요. 한의원에서 맞는 침이나 보톡스도 마찬가지로 근육 한정 효과이고요. 골반 교정이나 자세 교정 역시 턱뼈의 크기나 모양을 바꿀 순 없죠. 연조직 비대칭은 크게 근육 원인 아니면 지방 원인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의 비대칭은 필러나 지방 이식과 같은 시술 없이는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근육의 비대칭은 마사지나 선택적 근육 운동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보톡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치아나 치아 주를 감싼 뼈, 치조골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교정으로 치아나 치조골 또는 치아 맞물림을 바꿔서 비대칭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치조골은 치아 주위를 감싼 뼈로 치아가 움직일 때 같이 리모델링 되는 부위거든요. 우리가 잇몸뼈 돌출이 있거나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거미 스마일인 경우에도 이 치아 교정으로 개선 가능한 이유가 치아가 움직이면 이 치조골도 같이 리모델링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정으로도 턱뼈의 모양과 크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즉 골격적 비대칭은 교정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만 위아래 맞물림을 바꿔서 이 치아 턱뼈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경우에 한정돼서는 이 골격적 비대칭도 교정으로 개선할 수가 있어요. 말이 어려워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입을 벌렸을 땐 비대칭이 없는데 입을 다물 때 치아가 걸려서 턱뼈를 돌려서 다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맞물림에 의해서 비대칭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요. 이때는 이 걸리는 부분만 개선해서 맞물림이 걸리지 않게 해주면 턱뼈가 원래의 위치대로 돌아오면서 비대칭이 개선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정만으로 턱뼈의 비대칭을 개선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죠. 안면 비대칭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 접근이 달라져야 돼요. 골격적 비대칭이 주 원인인데 한의원 다니고 마사지 다닌다면 별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골격적 비대칭을 개선하려면 이 외과적 방법으로 이 턱뼈의 비대칭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골격적 비대칭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비대칭이 그리 심하지 않는 분에게 근본적 해결을 하기 위해 수술합시다, 이런 건 좀 과한 치료 접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눈에 띄는 비대칭을 좀 더 눈에 덜 띄는 비대칭으로 개선하는 정도로 차선의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비대칭은 눈에 많이 띄고 어떤 비대칭은 상대적으로 덜 눈에 띌까요? 제가 이전 내가 보는 비대칭과 남들이 보는 비대칭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비대칭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은 얼굴 중앙에서 벗어난 턱 라인이 아니라 평소 말하거나 표정 지을 때 눈에 띄는 이 입 주위와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턱끝은 6mm가 틀어져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반면 이 입매는 3mm가 틀어져도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한다고 해요. 즉 비대칭이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술로 개선해야 될 턱끝의 비대칭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눈에 많이 띄는 입매의 비대칭만 교전으로 개선해 주어도 가지고 있는 비대칭의 느낌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입매의 비대칭을 교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눈에 확 띄는 입매의 비대칭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전후방적 비대칭을 동반한 경우예요. 비대칭이 있으면 보통 위 입술, 아래 입술의 중앙선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 중등도 정도의 위 입술, 아래 입술이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치아가 한쪽이 거꾸로 물리게 되면 이 입술의 전후방적 부피감이 달라지게 되고, 또 입을 벌릴 때 치아 위아래 맞물림이 달라지는 게 눈에 띄기 때문에 이 비대칭 정도가 확연히 도드라지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치아 교정으로 부분적으로 거꾸로 물리는 부분만 개선해 주어도 입술에서 가지는 이 전후방적 비대칭 느낌이 사라져서 입매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윗턱뼈가 기울어서 위치아의 배열과 위 입술 라인이 평행하지 않는 경우도 쉽게 눈에 띄는 비대칭 중 하나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없이 교정만으로도 이 내려가 있는 치아를 위쪽으로 올려주면 주위의 치조골이 같이 리모델링 되면서 비대칭의 느낌이 많이 개선이 되어요. 그리고 근육 습관에 의해서 인매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교정이나 수술 없이 선택적 근육 운동과 보톡스를 통해서 인매의 대칭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혹은 약간의 치아나 골격의 비대칭이 있더라도 근육 운동을 통해서 티가 덜 나게 할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래로 처진 약해진 근육이 있는 쪽을 선택적으로 올리는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인매의 비대칭이 항상 수술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윗턱, 아래턱 모두 중등도 이상 기운 경우에는 교정만으로 인매가 기운 것을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윗턱이 기운 것을 교정적으로 올려준다 할지라도 비대칭적으로 긴 아래턱 때문에 한쪽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진 정도의 비대칭이 있는 경우라면 골격적으로 턱의 위치가 많이 틀어져서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근육 운동만으로도 인매 틀어진 것을 개선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한 경우예요. 덧붙여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 수술로 골격적 비대칭을 개선한다 할지라도 입술의 비대칭이 완전히 개선되는 것은 아니에요. 비대칭 수술 전후 사진인데 수술 후에도 입술 비대칭이 남아있는 것이 보이시죠? 논문에 따르면 수술 후 입술이 개선되는 정도는 이 턱뼈가 개선되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뼈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연조직의 비대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근육의 비대칭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골격적 비대칭이 개선된 후에 이 정도 인매 비대칭은 근육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대부분의 수술 없이 진행하는 비대칭 교정 치료는 골격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의 부분만 해결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덜 눈에 띄게 위장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즉 골격적 문제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 택하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비대칭이 있거나 추후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술을 예정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드려요. 필러나 안면 윤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비대칭을 감추는 치료들은 골격적 비대칭 수술과는 치료 방향 자체가 아예 반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치료할지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교정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지, 필러 넣어보고 그때 안 되면 수술하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수술 난이도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비대칭 신경 쓰인다고 자세 교정, 마사지, 필러 같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정말 비추드리고요. 정밀한 골격적 분석이 가능한 교정과, 구강외과, 성형외과에서 비대칭의 근본적인 원인과 본인이 원하는 개선되는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후 처음부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골격적인 부분 말고 치아의 비대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이시고 그것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지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치아 중앙선이에요. 지금 이 미소 어떠세요? 윗니 중앙선이 틀어진 거 눈치채셨나요? 지금 사진에서 1mm씩 윗니가 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비교하니까 눈에 띄지 실제로 보았을 때는 보통 4mm 정도 틀어져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요. 또 비대칭을 인지하는 것과 신미성은 별개이기 때문에 치아가 가지런하다면 5mm 정도 틀어져도 그렇게 비신미적으로 느끼진 않고요. 왜냐하면 입술의 중앙선이 굉장히 상대적인 구조거든요. 움직이거나 말할 때마다 달라지는 연조직이기 때문에 이 치아 중앙선과 바로 매치가 되지 않아도 그리 어색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위아래 중앙선이 다른 것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은 비대칭 중 하나예요. 우리가 이를 악 물고 남에게 보여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평소에 윗니 아랫니는 떨어져 있고 또 말할 때나 웃을 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위아래 중앙선이 다른 것도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그래서 3-4mm 정도 앞니가 틀어졌는데 교정해주세요 하고 내원하시면 글쎄요 싶어요. 만일 돌출이나 치아 배열 개선을 하는 김에 동시에 개선하는 거면 그럴 수도 있지만 단지 중앙선만을 맞추기 위해서 교정하는 거는 비추드려요. 시간이나 노력, 거기에 비용까지 소요되는 거에 비해서 결과적인 친미성은 자기만족 수준이에요. 남들은 크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 비교 대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비대칭 정도가 확연히 눈에 띄게 되어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보이시나요?
중앙선이 정상인 경우와 3mm 정도 틀어진 경우 일반인들은 잘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반면 이 사진을 볼까요? 이 앞니가 3도 정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운 경우는 이전보다 확연히 눈에 띄죠? 입술의 중앙선이나 얼굴의 중앙선은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아도 얼굴의 수직선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앞니 각도가 다른 것이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심미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더 눈에 띄는 비대칭은 이 앞니 두 개 같이 비교할 대상이 바로 옆에 있는 경우예요. 앞니의 이봉 길이가 다르거나 앞니 치아 길이가 다른 것도 확 눈에 띄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탐 크루즈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완벽한 미남처럼 보이는 탐 크루즈도 앞니 중앙선은 많이 틀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치아 배열이 나쁘지 않고 인매가 대칭적이면서 치아 맞물림이 정상인 경우에는 윗니 치아 정중선이 돌아가 있더라도 그렇게 비신비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치아 배열 하나가 틀어진 것은 이야기가 달라요. 이미지가 확 달라졌죠? 앞니처럼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부분에 확연한 비대칭은 신비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요. 아무래도 개선 후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정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비대칭 교정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사실 비대칭을 완벽하게 개선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이해한 후 원인에 따라 어느 방법으로 어느 선까지 개선이 가능할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정확한 원인과 치료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비대칭 치료하실 계획이 있으면 교정과, 구강외과,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댓글로 비대칭 상라 힘든 점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칭은 남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본인이 인지하는 것이 더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본인 스스로를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럼 오늘도 어깨 내리고 턱 밑 조이고 광대 스마일 안녕.